그리고 제가 정말 놀랐는데 이게 바로 그 백패킹 하시는 분들이 사용한다는 티타늄 팩입니다. 캠핑 가면 의외로 이 빨래 집게가 없어서 아쉬울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빛나라 수팁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껏 캠핑을 해오면서 저만의 스타일로 완성된 최적화된 저의 캠핑 공구 가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캠핑을 하시면 이제 본인만의 방식이 생기게 되어 있고, 또 그 방식에 따라서 캠핑 용품도 구매하고, 또 캠핑 용품에 맞는 캠핑 장비들도 이렇게 갖춰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공구 가방에 여러 가지 캠핑 장비들을 들고 다니면서 참 많은 걸 느꼈는데요. 실제로 이 장비만 보더라도 저 사람 어떤 스타일이구나, 무엇을 지향하는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저의 캠핑 공구 가방을 통해서 어떤 공구가 필요한지, 그리고 또 그런 공구나 소모품들을 어떻게 휴대하고 수납하면 효율적인지 등등을 편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바로 옆에 보이는 이 공구 가방이 제가 이제 갖고 다니는 이제 캠핑 공구 가방인데요. 사실 저도 처음 캠핑할 때는 간편하게 뭐 망치하고 강철팩 정도만 들고 다닐 수 있는 롤로 된 형태의 그런 가방을 들고 다녔는데, 아무래도 캠핑 횟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가방 형태의 캠핑 공구 가방을 이렇게 구매하게 되었는데, 실제로 가격은 뭐 어느 정도에 이렇게 구매를 할 수 있었고요. 제가 광고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구매했던 그런 캠핑 장비들은 아래 더보기에 보시면 이제 모두 리스트가 있으니까 해당 링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가방 같은 경우는 제가 측정해 보니까 한 9kg 정도 되더라고요. 뭐 처음에는 좀 가벼웠는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점점점 무거워지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캠핑 가방 같은 경우는 양쪽에 이제 수납 공간도 이렇게 별도로 되어 있고, 안에 파티션도 잘 나눠져 있어서 용도에 맞게 구분해서 잘 사용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비싸지 않고 뭐 가볍게 사용할 수 있는 용도로는 적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로 이 가방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보여드리기 전에 이 외부에 있는 찍찍이 수납 공간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쪽에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볼 수 있는 그 비너를 이렇게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알루미늄 비너인데요. 아무래도 캠핑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품이 아마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휴지거리라든지 랜턴거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봉지나 그 다음에 뭐 모든 물건에 있어서 사실은 뭐 심지어 요즘에는 마스크까지도 여기 비너에 다 걸고 다니는데, 아무래도 이제 비너를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니까 그거를 이제 이 공간에다가 이렇게 넣게 되어 있고요. 다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한 20, 30개 정도 되는 개수로 보여집니다. 이 비너를 한쪽 보관함에 이렇게 넣어두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반대쪽 공간에는 이건데요. 사실 이제 캠핑을 하다 보면은 저는 사실 데크를 좀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제 텐트에 맞는 그 데크 스트링이 따로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일일이 제작하는 게 좀 번거롭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데크팩하고 이제 강철 비너, 그 다음에 땅콩 스토퍼까지 연결해서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지지할 때 이것만 바로 꽂아서 이렇게 이제 거리에 맞게 딱 고정시키면 바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의 텐트에 맞게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수를 한번 세어보면 하나, 둘, 네, 세 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네요. 세 개가 이런 타입으로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무래도 처음에는 이런 만드는 재미가 소소했는데, 나중에 되면 이게 좀 귀찮아져가지고 이렇게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짧은 스트링 같은 경우는 간단한 다른 용도로 제가 자주 사용하게 되는 길이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별도로 모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구함 제일 바깥 부분에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 비너하고 제 텐트에 맞는 스트링 길이를 이렇게 세트로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제 가방함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이 망치인데요. 최근 영상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망치 하나를 불어 먹었어요. 그래서 다시 구입했는데, 사실 이런 동방치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스노우피크에서 나온 제품이더라고요. 근데 가격이 또 만만치가 않아서 그 제품은 사지 못하고 이제 유사한 형태로 된 걸 하나 구입했는데 대단히 만족스럽습니다. 사실 처음 캠핑할 때만 해도
그 집에서 못 치는 망치 이제 그거 들고 다녔었는데 아무래도 그거 쓰니까 팔꿈치도 좀 아픈 것 같고 힘도 너무 많이 들어가서 좀 고달프더라고요. 그래서 좀 충격도 줄여주고 캠핑에 좀 최적화된 망치가 없나 찾아보니까 이런 동망치가 있어서 사용을 해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스냅감도 되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강철팩 이런 거 40인치짜리 뽑을 때도 이 뒤에 부분 이용하면 쉽게 뽑을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권장할 만한 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단지 경험상 한 가지 주의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이 아무래도 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를 맞으면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 캠핑할 때 이 망치 앞부분이 부러져 가지고 정말 당황했는데 그때 내가 왜 망치가 부러졌을까 좀 곰곰이 되새겨 보니까 제가 지금껏 비 올 때 캠핑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때 어쩔 수 없이 이제 비를 많이 맞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약간 나무가 썩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한 2년 정도 사용한 망치인데 그 사이에 얼마나 비를 많이 맞았으면 이 부러진 부분 보니까 약간 썩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권장드리는 바는 뭐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면 이제 이 나무로 된 부분은 비를 좀 덜 맞히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 헤더 부분에는 이렇게 이제 망치질 할 때 힘이 많이 가해지기 때문에 빗물이 이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이제 계속 오래 있다 보면 아무래도 나무가 손상되고 좀 썩는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좀 비를 안 맞히는 게 좋겠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장갑도 필수죠. 사실 제가 처음 캠핑할 때 그 텐트가 망가지면서 되게 고생을 했는데 그때 장갑을 끼지 않아서 커터질 하다가 손을 비워서 크게 다쳤거든요. 그때 이후로는 이렇게 장갑을 꼭 챙기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장갑 착용하는 게 좀 불편할 때도 있는데 최소한 장비 설치하고 철수하는 그 시점만큼은 장갑을 착용해서 안전을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여러 형태의 스토퍼들과 데크백 그리고 강철 비너도 이렇게 보관함을 통해서 갖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 플라스틱 케이스는 사실은 이제 이거 구입할 때 같이 딸려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가방에 넣기보다는 이게 튼튼해서 이 안에 넣고 다니고 있는데 뭐 이 막대 스토퍼는 거의 사용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처음에 의욕적으로 샀는데 나중에 좀 사용을 해볼 예정이고요. 제가 이제 스테인리스 강철 비너하고 이 알루미늄 비너를 구분해서 들고 다니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알루미늄 비너 같은 경우는 뭐 가볍게 다양한 용도로 이렇게 모두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제 특히 힘을 많이 받는 부분 있잖아요. 그 메인 타프 스트링이라든지 텐트에서도 힘을 많이 받는 부분은 이런 알루미늄 비너를 사용하면 이게 휘어져 가지고 그 부분이 풀어지는 경험을 제가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좀 튼튼한 비너가 없나 찾아봤는데 이런 스테인리스로 된 비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사용하시면은 좀 더 내구성 있고 튼튼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쪽 통에는 여러 가지 타입의 스토퍼들하고 뭐 데크팩들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데크팩이 이 엔카 데크팩입니다. 이거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나사 형태로 된 이 데크팩 같은 경우는 데크를 손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뭐 구입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뭐 몇 개 들고는 다니고 있지만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오징어 데크백이라고 부르던데 사실 이제 저는 이제 데크를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제 텐트가 이제 데크에 좀 최적화되어 있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데크 갈 때 보면 이제 그 데크 틈에 이걸 꽂아서 이제 줄을 고정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는 이 틈이 너무 작아서 이것조차 못 들어가는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또 이런 또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징어 데크백이라고 이렇게 걸어서 사용하면 다 고정이 잘 되고 이 엔카 데크백보다 훨씬 더 폭이 좁기 때문에 더 좁은 틈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엔카 데크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제가 몇 개인가요? 한 8개 정도 구입한 것 같거든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8개를 구입을 했고 이것도 보면은 최근에 많이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이제 힘을 받아도 이게 안 넘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된 그런 데크백을 사시면은 사용하는데 좀 더 기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징어 데크백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구함이 이렇게 두 파티션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한쪽은 이렇게 스트링을 제 텐트에 맞게 딱 잘라가지고 들고 다니고 있고요. 또 이 반대쪽에는 강철 팩을 이렇게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이는 게 이 봉지가 보이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밤에 줄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스트링 식별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뭐라고 부르나요, 이거를? 예. 하여튼 반짝이 돼요. 이것도 구매할 때 한 개 뭐 한 1,000원 정도에 구입을 한 것 같습니다. 한 20개, 30개 구입한 것 같은데 한 10개 정도는 뭐 분실도 하고 지금은 한 20개 정도 이렇게 남은 것 같네요. 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초저녁이나 그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할 때는 이제 여러 곳에 많이 붙여놓고요. 잘 때는 이제 위험한 부분 몇 군데 이렇게 설치해 놓고 잤는데 이 배터리가 진짜 오래 가더라고요. 이게 구입한 지 1년도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밤새 켜놓기도 했는데 정말 LED의 성능이 어디까지인지 정말 대단하다고 느끼고요. 이게 방수도 잘 돼서 뭐 비 와도 큰 걱정 없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한 20개 정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주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타프 안에 이제 물길 만드는 정도 또는 그 텐트하고 이제 면이 붙어야 되는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없을 경우 이걸 사용합니다. 주로 어떻게 사용하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비너 하나 연결해서 뭐 스트링 연결해서 양쪽에 꽂아서 사용하거나 하는 용도로 사용하는데 면 같은 부분 이렇게 고정을 잘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한 6, 7개 이렇게 갖고 다니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갖고 다니는 캠핑 공구 가방 같은 경우는 이 안쪽이 이렇게 파티션이 두 군데로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한쪽에는 이렇게 스트링을 제 텐트 길이에 맞춰서 가지고 다니고 있고 반대편은 이렇게 강철 팩을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돼지꼬리라고 사실은 뭐 그 폴대에 연결하면은 이제 가방도 걸 수 있고 뭐 랜턴 거리도 걸 수 있는 그런 용도인데 이게 항상 걸 때마다 이쪽에 맞는지 이렇게 맞는지 헷갈리는데 요즘은 많이 해서 이제 잘 하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거 걸 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몇 번 해보면 이제 금방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 2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라이터도 이렇게 눈에 보이네요, 그죠? 예. 사실 이것도 이제 되게 유명한 제품이 있는데 그 아시잖아요, 이렇게 줄여가지고 쓸 수 있는 거. 근데 그게 또 상당하다는 가격이. 그래서 이거는 다이소에서 한 1,000원, 1,500원 주고 이렇게 구입했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근데 이거 있고 없고가 차이가 큰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그냥 라이터 가지고 사용했는데 이게 길이가 있다 보니까 안쪽에 불 붙이는 데도 용이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만족하면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가스도 충전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뭐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장작할 때 가스 연결해서 쓰는 건데 이것도 제 공구 가방에 같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거운 무게를 자랑하는 이 강철팩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이 강철팩에 대해서는 제가 좀 드릴 말씀이 많은데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30cm 이상짜리는 구매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가능하면 좀 튼튼한 걸로 구매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저도 최초에 구입할 때는 10cm짜리부터 20cm, 30cm, 40cm짜리 이렇게 다 구매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10cm, 20cm짜리는 이제 거의 사용할 일이 없고 진짜 한겨울에 땅이 꽝꽝 얼었을 때 아니고서는 그 사용 빈도가 참 되게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기본적으로 30cm짜리 이상은 사용하시고 여름철이나 또 지면이 좀 약한 부분은 40cm짜리 강철팩을 박아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긴 강철팩에는 이렇게 야광으로 된 띠를 이렇게 다 걸어놨거든요. 저 나름대로 좀 바로바로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 지금 보시면은 저는 40cm짜리 강철팩을 이렇게 4개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강철팩도 구매하실 때 보면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 크게 2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보이십니까? 한 가지는 헤더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다른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보다는 이쪽 편을 더 선호합니다. 이게 망치질 할 때 보면 아무래도 좀 엇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이렇게 된 모양은 이게 결국 흔들려 가지고 이게 망가지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처음에 4개 샀었는데 이제 2개 버리고 지금 2개 남았고 그리고 이 강철팩은 되게 튼튼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알겠지만 벌써 이렇게 휘어져 가지고 박을 때 제대로 박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혹시나 몰라서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강철팩은 이런 모양으로 된 강철팩을 구매하시고 최소한 30cm짜리 이상 되는 길이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고요. 저도 보면 이제 40cm는 이제 메인 타프나 텐트에서 힘 많이 받는 부분을 사용하고 있고 텐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30cm 정도 빨리 박아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cm짜리 한 4개 그리고 30cm짜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정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예. 여기 보이시죠? 예, 10cm짜리도 이렇게 있고 정말
이 강철팩도 이게 들고 다닐 때 또 무거운데 또 그러다가 몇 개 빠져다 보면 나중에 또 개수가 모자라가지고 또 현장에서 아쉬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다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놀랐는데 이게 바로 그 백패킹 하시는 분들이 사용한다는 티타늄 팩입니다. 이것과 비교해서는 정말 무게 차이가 하늘과 땅인데 가격이 거의 3배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무게를 생각한다면은 이걸로 다 가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이제 금전적인 여유가 그렇게 충분하지 않아 가지고 지금은 이 스테인리스로 된 강철 데크팩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언젠가는 저도 이제 이걸로 다 구입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한 개만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는 이제 제 길이에 맞게 스트링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이제 두께만 보면은 대충 어느 정도 길인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캠핑을 하시면 이제 본인 텐트나 장비에 맞게 원하는 길이들이 다 정해져 있어서 이렇게 딱 만들어 놓으면은 바로바로 풀어서 사용할 수 있고 좋습니다. 꼭 스트링 구매하실 때는 이제 야광 반사되는 걸로 구매하시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 끝부분은 실밥이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라이터 불로 살짝 찢어지면은 이렇게 실밥 빠짐 없이 오래도록 잘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요 위쪽 보시면은 이제 두 군데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휴대용 이제 미니 렌털 이제 비상용으로 이렇게 하나 들고 다니고요. 그리고 캠핑 가면 의외로 이 빨래집게가 없어서 아쉬울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간단한 뭐 비닐봉지나 그 다음에 뭐 손수건 이런 거 걸 때 이 빨래집게가 정말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2개 정도 갖고 다니시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강철팩 위에 달았던 요 야광띠 담은 것도 이렇게 들고 다니고 있네요. 그리고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지퍼백도 이렇게 2개 정도 갖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라이터도 이렇게 하나 두고 다니고 있는데, 캠핑할 때는 일반적인 가스라이터보다는 이렇게 스토브 타입으로 된 이런 가스가 바람이 불어도 잘 동작하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 갖고 다니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텐트 찢어지거나 할 때 임시로 처방할 수 있는 그런 패치도 몇 개인가요? 3개 이렇게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패치도 이렇게 3개 들고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예비용 스트링도 몇 개 들고 다니고 있고, 혹시 몰라서 이제 맥가이버 칼도 이렇게 하나 비상용으로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이제 벤치도 있고, 그 다음에 칼이나 그 다음에 뭐 가위 이런 것들도 다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비상시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만의 캠핑 공구 가방을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실제로 캠핑 공구 가방 안에 있는 것을 다 풀어놓으니까 생각보다 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좀 더 좀 줄여야 될까? 아니면 또 필요한 게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본인만의 캠핑 공구 가방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